젊은 2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꽤 넓은 풀에 놓여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연합동아리입니다. 답답하고 무료한 대학교를 나와 다른 학교의 새로운 친구를 쉽게 만나고 친해질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떠나가는 또래 애들과 노는 자리를 동아리에서 알아서 새로 채워주니 어느 정도의 외로움이 해소가 됩니다. 여긴 재밌는 애들이 많네? 보통 연합동아리라고 하면 동아리에 딱 대학생들만 잔뜩할 것 같지만 실제로 회비를 걷어 동아리 조직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뿐만 아닌 대학원생, 직장인, 백수 등 여러 유형의 20대가 함께 속해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학생 신분인지라 연합동아리를 여러 개 해봤고 지금까지도 제가 애정하는 연합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몇 년 넘게 여러 연합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어른이라면 누구나 사회 나가기 전 꼭 한 번쯤 해봐야 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참 맞는 걸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갓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 처음 사회에 나오는 조직 운영과 리더십에 대해 어른이들이 스스로 사고해보게끔 하기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망한 연합동아리 특징입니다. 저는 20대 때 세상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 연합동아리 지금까지 총 4개 정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토론 동아리, 두 번째는 탁구 연합동아리, 세 번째는 보드게임이랑 방탈출 함께하는 동아리, 마지막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무한도전이랑 런닝맨을 따라하는 게임 동아리입니다. 근데 동아리 성격만 보면 꽤나 똑똑하고 유능한 팀이라 그만큼 알차고 야무진 20대들이 가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게임 동아리를 제외하곤 내가 여기 왜 들어와서 시간 낭비했을까 싶을 정도로 동아리 리더도 최악이었고 분위기도 개판인 동아리도 많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왜 망했는지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독서토론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는 매주 한 번씩 우리끼리 선정한 책 한 권을 읽고 서로 토론해보는 시간 갖는 게 미션이었는데 첫 학기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체계가 있고 회장 부회장 선배들이 어쩌지 운영했던지라 그런대로 잘 굴러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학기에 새로운 회장 부회장을 뽑았어야 하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회장 영희, 부회장 철수. 결국 카톡 투표를 통해 여자 회장, 남자 부회장 뽑혀 얘네 둘이가 다음 학기 이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기로 결정됐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 일이 터졌습니다. 원래 이 여자 회장이랑 남자 부회장이 서로 친해서 다른 동아리 부원 애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맛집도 가고 그랬는데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대판 싸우는 것입니다. 아마 회장 남자가 동아리 어떤 여자 부원이랑 사귀었다가 이 여자 회장이 둘 사이에 껴 이간질했다고 오해가 생겼고 그렇게 여자 회장 기분이 잔뜩 토라졌는데 토라진 건 토라진 거고 이 독서 연합 동아리를 말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남아있는 남자 부회장이 연합 동아리를 이끌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보다 나이 많은 형 누나들도 있는데 평소 카톡할 때 리더로서 말투도 싸가지 없었으며 토론할 때 바쁘다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요. 분위기가 망가진 걸 아는 부원들 역시 점점 토론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기수를 얼른 뽑아야 될 타이밍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무책임하게 동아리를 방치시켜준다. 그렇게 한 학기 안에 토론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에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이 연합동아리를 재개시키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첫 연합동아리 활동이 저에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생 탁구 동아리였습니다. 제가 탁구 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기대하고 들어왔지만 1년 만에 망한 최악의 동아리 중 하나였습니다. 동아리 회장이 남자 선배형이었는데 조직을 운영할 능력도 눈치도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 대학생 애들 중 딱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라 지배욕은 가슴속에 가득하고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지만 나이는 자꾸 먹어가니 신입생들 사이에 끼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사회에서 본인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위치도 맨 아래인지라 굽히며 살아야 할 걸 아니 그 중간쯤에 있는 연합동아리를 직접 창설하여 본인의 리더를 맡기도 하는데 이 탁구 동아리 딱 그랬습니다. 본인이 OT 때까지만 해도 이 연합동아리를 국내 1위 스포츠 연합동아리를 만들 거라고 자부했지만 막상 연합동아리 회장 맡아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신생 동아리라 비체계적 시스템 속 체계를 대부분 혼자서 계속 만들어야 했으며 안 그래도 4학년이라 근원 생활로 너무 바쁜데 운영진들의 불만과 잦은 부원들 이탈로 인해 짜증납니다. 또 이 탁구 동아리 회장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은 동아리에 받지 않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불편하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선배들 아무런 피드백 없이 이 리더는 무슨 고등학교 반장하듯이만 연합동아리를 운영해대니 부원들은 불만이 터집니다. 그때 탁구공 개별적으로 구매하면 지원금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이 정도는 지도 예상했나 반성하고 어찌어찌 동아리가 돌아가는 듯 싶었지만 또 본격적 일이 터집니다.
알고 보니 이 회장 남자가 운영진 중 어떤 여자애랑 비밀 연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사귀었으면 그러다 치는데 어떤 일인진 자세히 몰라도 중간에 둘이 헤어집니다. 다른 운영진 애들은 둘이 헤어진 걸 아니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부원들은 걔네들이 사귀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니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복식 경기 하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불편한 분위기에 운영진 전 여친 나갔고 동아리 책을 만들기 위해선 앞으로 회장이 할 일이 산더미인데 취중기간 겹친다고 두 개를 감당하기 어려워했던 이 회장은 주위에 조언해줄 선배도 없고 계속 이 연합 동아리를 힘들게 운영할 끈기도 열정도 없었고 차게 동아리 회장 나오는 사람도 없어서 동아리는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보드게임이랑 방탈출을 함께하는 동아리였는데 여기는 그냥 신고 밭이었습니다. 인원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어떤 운영진이랑 친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참 여러 유형의 신고자가 존재했습니다. 여미스 남미세라고 신고, 초면에 째려본다고 신고, 나랑 방탈출 스타일 안 맞는다고 신고, 보드게임 지각하고 사과 제대로 안 했다고 신고, 회식할 때 더치페이 똑바로 안 했다고 신고, 불만이 있으면 서로 소통할 생각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냥 오픈 채팅방에 계속 신고해야 되니 분위기가 엄청 예민해졌으며 운영진 입장에서도 방탈출 보드게임 팀을 짤 때 누군 누구랑 엮이지 않게 짜야 돼서 불편함을 느끼며 몇몇 멤버들의 속이 다 보이니 관계에 질리게 되어 운영진 활동 내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사람과 소통할 생각도 감정 관리 능력도 없는 질투심만 가득했던 자신도 관대하고 남한테 엄격한 어리고 미성숙한 어린들만 가득했던 이 동아리는 그렇게 인원이 많고 방학이었음에도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설령 몇 명 참여했더라도 분위기가 정말 나빠 다들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저 또한 이곳이 너무 불편해 한 달 만에 동아리를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게임 동아리였는데 이곳은 어지간한 회사도 이 정도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친절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어떤 게임을 신청받는다고 하면 이전 동아리에선 그냥 카톡으로 신청받았는데 이 동아리는 게임을 신청할 때 쓰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으며 참여 횟수나 부원들이 직접 만든 게임을 평가 항목에 넣어 누가 이번 달 에이스이고 어떤 게임이 재밌었는지 피드백이 되니 부원들끼리 빠른 소통이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되고 관심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게임은 콘텐츠 기획에 진로를 둔 대학생들이 직접 만드는데 개나 소나 다 기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타터, 정식 스태프 이런 식으로 평 참여 횟수를 승진 조건으로 만들어서 성실하고 열정 있는 멤버들만 동아리 지원금을 갖고 기획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기획안을 회장단이 며칠에 걸쳐 기획안을 심사하니 꽤나 퀄리티 있는 기획물이 나왔습니다. 기획을 한 사람들에겐 그 대가로 취업 스펙으로 쓰라고 직접 동아리 확인서도 발급해주고 열심히 계획을 한 대가로 동아리 회비도 면제해주니 대가에 대한 보상이 충분했습니다. 한낱 대학생 연합동아리에 불과하지만 멤버들이 더욱 편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더욱 디벨롭하는 아이디어는 과연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동아리의 리더, 즉 동아리 회장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의 리더들은 본인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치이거나 억지로 뽑혀 시스템 무관심하거나 그만한 사회적 지능이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이 동아리의 리더는 일반적인 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부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단합을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직접 고민하고 디벨롭을 하니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는 걸 동아리에 속해 있는 걸 즐거워합니다. 즉 사람과 조직을 다룰 줄 아는 사업가 면모가 드러나죠. 그 어떤 것보다 즐겁고 효율적인 조직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동아리에선 눈치가 빠르고 매력 있는 멤버들은 그렇지 않은 다수의 있기 싫어 금방 떠나는 편이었지만 이곳은 눈치가 빠르고 지능이 높은 성숙하고 매력 있는 멤버들이 훨씬 많아 오히려 질투심 가득하고 불친절한 멤버들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인간은 자기보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선 절대로 버티지 못해 결국 죽을 때까지 유유상종입니다. 어린이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건 어떤 경우도 절대로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재밌어 보이는 것에만 눈을 두지 말고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고 가장 체계적이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조직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아리에 있는 내 모습이 곧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고 동아리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곧 내가 사회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이름이랑 테마만 봤을 땐 모든 동아리가 재밌어 보이고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정신연령으로 아무 동아리나 들어가서 아무랑이나 친해지고 했다가 괜히 회의감만 들지 말고 체계적인 조직에서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고 나와 결이 잘 맞는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조직 생활을 이어나가 봅니다. 위 원싱이라는 책은 조직의 목표의 효율성이 내 눈에 보이게끔 하여 어떤 집단이 별로인지
어떤 집단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직의 시야가 넓어지니 또 무식하게 아무 조직에서 아무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고 꼭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며 사람을 보는 눈과 의사결정력을 높여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책을 읽고 다시 세상 바라보면 예전에 원래 다 그런 줄 알고 어리석게 버티다가 타인으로부터 나쁜 기회만 잔뜩 받았던 내 과거가 눈에 훤히 보여 애초에 시야 넓혀 이 조직에 왔었으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는 걸 어른들은 그제 깨닫고 후회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좁으면 더 넓은 세상에 있는 좋은 게 보이지 않아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하는 동물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잘 맞는 집단도 사람도 먼저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과 조직이라도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진정 어른으로 성장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